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설렘이라고 그러죠. 이 설렘. 이 설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설렘은 실제로 개발하신 그 분을 좀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셨던 롯데그룹 중앙연구소의 이 부문장으로 계셨던 이제 이규영 그 전무님을 한번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이규영 전무님은 실제로 이제 1985년도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봐도 한 4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 기간을 제거업이죠. 그러니까 특히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하신 적이 없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쪽, 또 초콜릿 일부를 잠깐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그 경력이 그 정도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모시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왜 갑자기 이제 롯데 제과를 왜 들어오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때 왜 롯데 제과죠? 그 당시에 롯데 제과 안에 중앙연구소가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을에 1985년도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주류 회사라든가 뭐 그때 지금 아시는 뭐 오비그라든가 이런 그 주류 회사도 있는데 연구 쪽에 있는 데가 이제 롯데 중앙연구소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연구 쪽을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게 중앙연구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죠. 예, 내가 갔을 때 중앙연구소가 그러니까 저 앞에 선배들이 2년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 각사에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중앙연구소라는 거를 설립을 했죠. 2년 전에. 그러면 그게 위치가 중앙연구소가 양평동에 아니에요? 있었어요. 양평동. 네, 롯데 제가 안에 있었는데 롯데 제과 공장 안에 있었는데 이제 말은 중앙연구소 해가지고 롯데 삼강 업무라든가 뭐 그 당시에 롯데 삼강이었고 칠성이라든가 롯데리아라든가 그런 업무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신 게 그래서 이제 그쪽 주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롯데 제과란 데에 이제 뭐 어떤 초보의 그렇죠. 뜻을 가지고는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취직이 되시면서 처음에는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연구소 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딱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초콜릿이라는 것을 해서 참 생소했어요. 내가 이거 초콜릿 가나 초콜릿이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그 유명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초콜릿 담당 연구소에서 한 제가 7년 동안을 근무를 했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롯데 중앙연구소에 입사를 할 때는 그 초콜릿 팀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연구 부문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제가 초콜릿 부문에 있었고 또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은 또 음료 쪽도 맡고 또 껌 쪽도 가고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들이 갔죠. 예.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연구소로 이제 가시게 된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이스크림 팀으로 가신 거는 그럼 언제쯤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는 초콜릿 연구실에 있다가 7년 정도 초콜릿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이제 오리지널 연수도 받고 해서 초콜릿에 대한 기본기를 했는데 마침 아이스크림 팀이 중간 그러니까 대리급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쪽에 제가 그래서 부문을 이동을 했죠. 그럼 그 아이스크림 팀은 어떠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이스크림 팀은? 아이스크림 팀은 그 당시에는 롯데 제가 아이스크림하고 롯데 삼강 아이스크림 신제품을 개발했죠. 제가 들어갔을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크루바니, 수박바니, 월드콘 그 당시에 다 나온 제품들입니다. 85, 6년도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롯데 제과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 당시에 롯데 삼강이라는 회사의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개발을 하시는 그렇죠. 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좀 약간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롯데라는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롯데 삼강이라는 회사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롯데 제과의 또 아이스크림 팀인데 그 개발은 그렇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팀에서 연구소에서 한 거죠. 아, 그래서 롯데 이름이 이제 지원부에서 그렇죠. 그걸 한 롯데 거예요? 푸드가 아. 됐고 지금 또 이제 아. 같이 이제 이렇게 자, 합쳐. 롯데 푸드가 롯데 삼강에 그렇죠. 그걸 이제 이름, 그 네. 바뀐 거네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설렘을 좀 얘기 있는데 그 이거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 진짜로 그냥 이렇게 딱 이 내가- 설렘이라는 걸 한번 딱 보면 제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이제 네. 지금 여러분 더울 때인데 회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좀 약간 좀 20대 중반 같은데 그런 분들이 설렘을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흐뭇하고 저 지방에 유원지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걸 빨고 쪼만 애가 이거 설렘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속으로 제가 웃음이 나오고 아 좀 마음도 뿌듯한 그런 걸 느낍니다. 예. 아 이거 그냥 딱 보면 그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아이스크림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요거를 왜 개발하게 됐어요? 그냥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수박바니, 뭐 스크루바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죠. 이건 아이스크림 같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이거는- 이거를 네. 처음 저희가 이제 네. 개발했을 네. 때는 사실 이제 트렌드 그 당시에 신제품 개발하면은 세계적 트렌드를 보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연구소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접하는데 이러한 그 파우치 스타일이 음료 스타일이 그때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저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아 이걸 파우치라고 파우치, 예, 하는 요 거군요. 용기 형태를 파우치라는데 이렇게 된 거를 유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기에서 새로운 제품의 다양성을 갖다가 해보자. 이걸 아이스크림에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 그렇게 스타트가 된 거죠. 또 궁금한 게 이제 요 설렘이 저도 몰랐는데 요걸 만든 때가 200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면 2003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 시장은 어느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롯데 제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롯데 삼강입니다. 지금은 롯데 삼강이었고 이제 롯데 웰프도 바뀌었는데 롯데 삼강. 그다음에 이제 혜태제과. 혜태제과. 네, 아 네. 그렇죠. 혜태. 그다음에 빙그레. 빙그레. 이 4사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시장 메이저 시장이라 그러죠. 아. 4사가 있었죠. 그럼 그 당시에 그 4사가 이제 그 마켓쉐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롯데 제과와 롯데 삼강 마켓쉐어가 그 당시 한 65% 정도 됐습니다. 어, 그거 네. 엄청난 거네요. 두 회사가 그 회사가. 예, 예. 혜태 빙그레도 있었지만 아. 예, 예. 두 회사가 이제 뭐 마켓쉐어를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뭐 돼지바라든가 예, 돼지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루바, 네, 스크루바. 수박바, 월드콘 지금도 유명한 제품들이 다 그 당시에 다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롯데 제과가 이제 아이스크림 업계에 1등을 하는 그런 계약의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설렘을 조금 궁금한 게 요 이제 개발 처음에 요걸 하게 될 때 요걸 이제 처음에 요 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요거는 그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갑자기 설렘을 뭐 만들어라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럼 고해 뭐 어떤 신제품을 뭐 이런 걸 내야 뭐 어떤 제품 개발 저희가 보면은 그렇죠. 매년 가을쯤 돼서 제품을 시제를 해가지고 12월 달쯤에 내년도 제품에 대한 그 출시를 다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옷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을 정도에 그렇죠. 내년도 할 거를 6개월을 앞을 내다보고 아, 그렇게. 그러니까 더위가 지나가면서 가을 되면 내년도 제품에 대한 거를 아. 구상을 어느 정도 해낼 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용기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빨아먹는 튜브 제품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게 싸구려 같이 보이니까 그 당시에 캐릭터 제품들이 많이 텔레토비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건 또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요 제품을 도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요거 이제 이렇게 이런 한번 제품을 개발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은 개발 기간은 사실 소요가 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그 거예요? 당시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이게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빙과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개발하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원료를 도입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요게 좀 딱딱합니다. 예.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딱딱해가지고 먹기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도 많았습니다. 이 딱딱한 걸 어떻게 먹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개발했을 때는 겨울이었고 지금같이 이제 더운 시기가 아니었기 그렇지. 때문에 겨울에도 딱딱했겠네요. 엄청 딱딱했습니다. 이걸 얼려가지고 그래서 이 딱딱한 거를 소비자가 쉽게 먹을 수 있을 수 있나 해서 그러한 원료에 대한 테스트를 갖다가 하느라고 한 저희가 그 또 식약처에 문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씩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통 2, 3개월 걸리는 거를 한 두세 배 시간적인 소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유 그런 거 하셨네. 그러면 요거를 원래는 이제 한 3개월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요 설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 어떤 물성 뭐 이게 어떤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다. 근데 이게 스크루바나 이런 거랑 아까 우리가 먹는 그 뭐죠? 이렇게 쭈쭈바 비슷한 거. 펜스 제품이라 그러죠. 그죠? 그 튜브에 들어가 있는 튜브에 제품. 들어간 거. 그것도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따서 먹으면. 그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번 그 따면 펜스를 캐핑을 하면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먹고 튜브로 닫아가지고 얼려서 먹을 수도 있고 들고 다니기도 편의성도 있고 간편성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그런 포장의 차별화를 갖다가 우리가 꾀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요게 요 기술이 지금 시대는 이제 뭐 여기다 뭐 아이스크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뚜껑 열고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이 용기가 이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좀 더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게 넣었으면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땅땅한 뭐 꽝꽝한 게 그냥 스스로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에 기술이 뭐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생산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제품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소에서 좀 소프트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료에 보면 이제 들어간 뭐 여러 가지 원료 좀 유화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원료를 쓰면서 테스트를 했고 더 좀 부드럽게 했고 두 번째는 요게 일반 아이스크림하고 달라서 여기 이제 유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우유 같은 게 그렇죠. 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반 빙과가 아닌 당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죠? 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유제품 쪽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맛에 대해서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했을 때는 커피부터 해가지고 맛을 한 5-6가지를 갖다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는 처음에 아이스크림을 요 설렘을 만들 때는 커피 맛으로 만든 거네. 이게. 그렇죠. 커피 맛도 만들고 밀크 맛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일 좋은 맛으로 밀크 맛이 이제 채택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이제 이걸 만들 때 이게 사실은 그냥 투자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기계 같은 것도 뭐 그런 것도 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제일 뿌듯하실 때가 아무래도 이게 많이 팔릴 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비나 또는 이렇게 팔릴 때 그 당시에 처음 팔릴 때는 어느 정도 팔렸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도입되고 나서 많은 이제 우리 파우치 제품 음료 쪽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 기계로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기계 설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막 기계를 한 대만 놨는데 나중엔 이게 잘 돼가지고 6대까지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신제품에서 히트 쳤다면은 연간 100억인데 오, 100억이라는 제품을 내면 이제 히트 쳤다 그러는데 글쎄 요즘 100억짜리 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도입했을 때 200억 정도를 갖다가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뭐 300억, 400억 계속 매출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제 벤치마킹 막 하고 도입을 하려 그랬죠. 요거 개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좀 흥미로웠던 순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어요? 뭐 이게 보고를 가는데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갔는데 대표님한테 제품을 이제 이런 새로운 그 트렌드, 새로운 제품의 네. 유형을 소개하는데
아이스크림이 단단하게 녹아가지고 얼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안 나와가지고 품에 여기다가 막 하고 막 이걸 막 녹이는 하고 그러더니 대표님께서 야 그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먹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요즘 같이 더울 때는 금방 녹겠죠.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음. 겨드랑이에도 끼고 녹이면서 먹는 그런 시원해진다. 그게 있네요. 이런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들도 저희가 이제 소비자 반응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예. 있었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여기 아이스크림을 담을 때는 어려움은 없나요?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이게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주입을 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아, 그거는 이제 음료 우리가 그 하는 것 같이 똑같은 식으로 하고 아이스크림은 약간 이제 여기는 오바런이 들어갑니다. 오바런이 들어가가지고 물성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런 게. 충진이 쉽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경화 냉동고에 들어가서 얼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넣어서 넣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이제 뭐 이렇게 빼면서 그 안에 충진을 시키고 그걸 이제 얼리는 그렇죠, 식이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진짜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준비를 하실 때 요 설레임 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었어요? 힘들었을 때는 기계를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신제품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소비자 반응을 모르고 기계를 갖다가 뭐 몇십억 몇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그렇죠. 위에 분들이 대표이사님께서 그거를 승인을 해야지만 결정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 5, 6개월 동안 이제 또 리텐션 기계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아까 같이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냐. 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했을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이면은 만져도 시원한데 이게 드시는 분이 이걸 마시면서 이렇게 찬 거를 어떻게 먹냐 이런 거 이랬을 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게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할 겁니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게 이제 적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히트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출장도 가고 뭐 이런 거 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없었나요? 이렇게 뭐 100억짜리를 만드는 뭔가 이렇게 글쎄 그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럽 시장 조사를 갔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연구소장님이시죠. 연구소장님이 수고했어. 그래 다녀와. 그게 무슨 다예요? 그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 딱 결절을 가면서 이런 제품 때문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또 물론 뭐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에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떳떳하게 내가 들고 들어가가지고 결제 맡아서 혼자 그걸 맡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거를 그 아이스크림 팀 전체 인원도 있지만 이거를 개발하실 때 같이 그래도 이렇게 좀 했던 사람들이 그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된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보통 신제품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신제품을 그 당시에는 1인당 한 5, 6개 정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한 50개 정도 신제품을 거기서 이제 내년도 낼 거를 갖다가 이제 고르는 거죠. 한 5개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품은 50개를 만들어 놓지만 거기서 이제 50개 중에서 초이스가 된 선택된 신제품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또 따듬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직원이 만약 10명일 경우에 개별로 이제 한 사람씩 한 5개 정도나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게 결제를 올라가거나 이제 뭐 현장에 또 이렇게 어떤 적응이나 그렇죠. 우리 마케팅 조사를 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초이스가 되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했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모든 연구원들이 여기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라인별로 이렇게 그렇죠. 예, 붙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게 설렘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쭉 봤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먹어보니까 이런 거지 이게 실제로 만들 때는 이게 되게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야. 요즘은 뭐 콜라보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혁신적이었죠 이게. 그쵸. 음료 쪽에 있는 걸 아이스크림에 도입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그 식품의 영역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과 쪽 제품인데 아이스크림인데 음료 쪽에 아이디어로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오늘은 설렘을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제 연구자나 이제 좀 후배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그 아까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이다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 이제 뭐 팀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이제 면접도 보고 네. 우리 그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글쎄 모든 게 우리 연구하는 분들은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잘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듬어 놓으면 이제 이게 어떤 선이 돼서 어떤 한계가 되면은 제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만 다 개발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많이 공부 좀 하고 하면은 이런 제품들은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까.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사에 작은 거라도 좀 자기가 열심히 보고 관찰 있게 보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은 뭐 인터넷 이런 게 다 IT가 잘 발달돼 가지고 뭐 모든 자료 잘 찾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초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신제품을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가 딱 있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MPT 프로세스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배운 건데 마케팅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트렌드 같은 걸 조사해서 준다든가 또 연구소에서도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도 트렌드를 보니까 그게 나오면 거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시제를 들어가고 시제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이제 외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 위에 이제 대표님이라든가 윗사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다음은 이제 투자. 아무래도 새로운 설비라든가 뭐 새로운 기계들 필요가 하니까 그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도 그거에 맞는 또 제품에 대한 물성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한 연구소 실험실 내에서 검증을 하고 또 제품이 생산된 다음에 최종 제품에 대한 마지막 최종 소비자 조사를 해서 소비자 조사에 대한 허들을 통과했을 때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NPD 프로세스하고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 설레임 개발자시죠. 다음 시간에 또 바로 만날 텐데 설레임 개발자 그 이규영 그 전문의하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